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거 로컬호스트 8030 이거 요청 URL이에요. 요청 URL. 요청 URL인데, 자, 요 요청 URL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한 번은 이렇게 실행해주고, 자, 어플리케이션 이거 실행해주면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자, 이제 서버가 이제 보이죠? 서버. 톰캣 내장된 톰캣 서버죠. 인베디드 내장된 인베디드 톰캣.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기동이 보이고요. 여기 정지. 자, 통깨 정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기동할 수 있고요. 정지, 제기동할 수 있어요. 내장된 통캣. 이게 서버예요, 서버.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인덱스 HTML 보면은 이렇게 요청 URL이 있습니다. 요청이에요, 요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웨일도 어떻게 보면 웹브라우저인데 이 웨일에서 요청을 하죠. 웨일에서 요청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웨일에서 이게 웹브라우저고요. 이게 웨일이란 말이죠, 그죠? 웨일. 얘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고객. 이제 고객이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이 통캣이죠, 통캣. 자, 통캣 내장된 통캣 쪽으로 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자, 무엇을 요청하냐? 이 URL을 요청을 해요. URL 이렇게 자, 요청을 합니다. 요거 좀 처리해줘. 자, 처리해줘.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슬러시가 절대 경로인데요. 슬러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스태틱까지가 슬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스태틱이 슬래시입니다. 리소시스의 스태틱이 슬러시예요. 로컬호스트 포트번호 8030 여기까지가 이제 요청 슬러시 요청이고요. 절대 경로. 자, 뒤에 여기 인덱스 HTML이라고 써도 됩니다. index.html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생략 가능해요. 인덱스는 생략 가장 기본이 인덱스 HTML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요 로컬호스트 스태틱 폴더까지가 이제 슬러시고요. 절대 경로 최상위의 웹 경로입니다. 슬러시 스태틱까지를 말하는 거고 거기 이제 그 얘가 생략하면은 인덱스 HTML이라고 그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HTML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캣에 요건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 프로젝트가 이 통캣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DDIT라는 폴더죠. 프로젝트가 내장된 통캣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요 구조가 이 통캣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청할 때 슬러시라고 있기 때문에 이 통캣이 요 슬러시 즉 스태틱 폴더를 찾아요. 그리고 인덱스 HTML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URL을 요청할 때는 URL은 경로고요. 웹 경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찾는 거죠. 통캣이 실체를 찾아서 걔를 이제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면은 이제 순수한 HTML이 만들어지고 응답을 합니다. HTML을 응답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 웨일이죠. 웹브라우저가 이걸 받아서 그 HTML을 받아서 렌더링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인데 이 요청 같은 경우는 그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리퀘스트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리스판스. 리퀘스트 객체가 있고 리스폰스 객체가 또 있어요. 자카르타 패키지에 있는 리퀘스트 HTTP 시리즈의 리퀘스트가 있고요. 리스폰스 마찬가지입니다. HTTP 시리즈의 리스폰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패키지가.
하여튼 요 다 객체가 다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웹브라우저는 톰캣, 이게 서버라고 하죠. 서버. 그래서 요 웹브라우저 메일 클라이언트가 서버 내장된 톰캣으로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 톰캣은 요청 경로에 따라서 그 실체를 찾죠. 실체를 찾아서 걔를 처리하고 결국 HTML로 만들어서 걔를 요청한 메일로 다시 즉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HTML이 응답되면은 웹브라우저는 HTML을 받아서 렌더링해서 우리 사용자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슬롯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index.html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슬러시가 웹경로 슬러시가 이 스태틱 가지고 그 인덱스 HTML 얘가 요렇게 요거는 이제 URL이에요. URL이고 요거는 실체입니다. 실제 인덱스 HTML 파일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index.html 이렇게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로컬호스트가 있는데요. 이 로컬호스트, 이 로컬호스트는 똑같은 게 127.0.0.1 해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로컬호스트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의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내 컴퓨터의 주소라고 하고 고유하게 지칭을 해주는 거고요. 또 실제 내 본인의 IP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의 IP 주소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서버 IP 주소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래서 IP config에서 엔터하면은, 자, 여기 보면 IP 주소가 있죠, 그죠? 요거를 써도 돼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오고요. 127.0.0.1로 해도 똑같습니다. 자, 내 컴퓨터의 주소를 고유하게 지정한 값이 127.0.0.1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푸트 번호가 있는데, 푸트 번호는 이거를 이제 로컬호스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집.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8030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집이고요. 우리 집에는 8030방, 8050방, 8090방.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포트 번호는 그런 내선 번호와 같은 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 호스트라는 이제 우리 집 있죠? 우리 집에 있어요. 자, 거기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8030 방이 있고요. 이래서 뭐 80 방이 있고요. 8090 방이 있고요. 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8090 방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8030이라는 것은 8030 방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그래서 8030 방에다가 요청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에 요청을 한다. 자, 그러면 이 8030 방에는 이 스프링 부트가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톰캣이 내장된 톰캣이요. 요 방에서 이 수행되고 있는 거 돌고 있는 거 이렇게 톰캣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톰캣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톰캣이 작동하고 있다. 8030방에서 톰캣이 작동하고 있고, 자 거기다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톰캣이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요청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딸이다 딸, 딸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밥이 돼서 밥 먹어. 딸아 밥 먹어. 딸아 밥 먹어 이렇게 하죠. 딸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딸아 밥 먹어 하면은 어때요? 딸아 밥 먹어 하면은 딸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응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게 아들이다 아들. 그래서 아들이다 아들. 아들 밥 먹어 하면 아들이 알았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방이 달라요. 톰캣이 돌고 있는데 여기도 톰캣이 있겠죠. 작동 중인 톰캣이 따로 있어요. 여기 8030 방에도 톰캣이 따로 돌고 8090 방에도 톰캣이 따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요청하에 따라서 그 요청한 곳에서 응답이 오겠죠. 딸아 밥 먹어. 응 알았어. 아들아 밥 먹어. 이따 먹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어떤 방과 같은 거예요. 8030 방, 뭐 8090 방,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MVC 패턴을 좀 같이 해볼 건데, 요거 잠깐 다음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MVC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뷰 템플릿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를 좀 여기서 이제 그 뷰 템플릿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URL 보면요. 8090 방이죠. 내 컴퓨터에 우리 집에서 8090 방,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8090 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URL을 요청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개똥이 여행 즐거운 여행이 나왔어요. 근데 쌤 여기다가 2번 해볼게요. 2번 URL을 요청하면은 2번 됐죠? 자, 3번을 요청해요. 어떻게 돼요?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틀이 있어요. 이 하나의 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변수가 들어가서 쌤이 여기다가 1번 넣잖아요. 1번 하면은 1번 요청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번에 해당되는 그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번 하면은 이렇게 개똥여행, 즐거운여행. 자,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했다. 2번 요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똥여행이, 즐거운여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수를 넣고요. 변수를 넣고 1번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1번에 해당되는 글을 가져와서 변수 1에서 보여주고 변수 2에서 보여주고 2번 글이면 2번 글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변수 1에서는 해당되는 값을 보여주고 변수 2에서는 해당되는 값을 보여준다. 그래서 1번에서 보여준 거랑 2번에서 보여준 거랑 달라요. 하지만 이 하나의 틀은 같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틀은 같아요. 틀은 같고요. 요 값에 따라서 URL 값에 따라서 보여주는 요 값과 요 값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변수를 씁니다. 변수를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하나의 이제 틀로 만들고요. 여기에 변수를 삽입해서 서로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술을 이 뷰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뷰 템플릿은 자,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뷰 템플릿은 저 화면을 담당하는 기술이고요. 자, 화면은 꼭 뷰예요, 뷰. 웹페이지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 이게 뷰잖아요. 그래서 웹페이지 뷰를 하나의 틀로 만들고, 이런 하나의 틀로 만들고, 변수를 넣어서 마치 서로 다른 페이지인 것처럼 보여준다. 마치 서로 같은 템플릿인데, 이렇게 요거랑 다른 값이 나오죠? 마치 다른 페이지처럼 보이죠? 이렇게. 마치 다른 페이지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다른 페이지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 이게 이제 뷰 템플릿의 어떤 정의예요. 뷰 템플릿에 대한 정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뷰 템플릿이라고 하고 MVC 패턴에서 이 V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 다음 시간부터는 MVC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걸 우리는 MVC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과 그리고 그다음에 자 디자인 패턴과 자르 자 디자인 패턴과 자르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스프링 부트이긴 하지만 결국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패턴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의 집합체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들이 모인 거 디자인 패턴과 라이브러리가 모이면은 우리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디자인 패턴이 중요한 건데 거기 중 우리는 MVC 패턴을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을 이제 배우려고 한다. 그 중에서 자 V가 뷰거든요. 뷰라는 것은 이제 화면 쪽인데요. 그 뷰를 어떤 담당하는 기술이 이제 뷰 템플릿이다. 그래서 하나의 틀이 있고 그 변수가 들어가서 마치 서로 다른 페이지처럼 보이게 한다. 자, 요거 다음 시간부터 요거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머스태치라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머스태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만들 때 머스태치라는 도구를 추가했었죠. 이 도구가 바로 뷰 템플릿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어디냐면 빌드.그레이들 있죠? 빌드.그레이들에 자, 요게 바로 이 도구입니다. 뷰 템플릿을 만드는 도구. 그래서 머스태치라는 것은 머스태치라는 것은 뷰 템플릿을 만드는 도구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MVC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게 MVC 패턴이 있습니다. MVC 패턴은 이제 M은 모델이에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뷰라는 것은 화면을 담당하는 뷰 템플릿을 간단히 뷰라고 하고요. 자, 이 뷰라는 것이 아까 봤던 이거거든요. 우리 화면. 이게 뷰예요. 이것도 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면을 담당하는 자, 화면을 담당하고 있죠. 이게 뷰입니다. 뷰. MVC 패턴에서 이 뷰가 바로 요거예요. 뷰 템플릿을 우리는 머스태치라고 하죠. 머스태치를 통해서 이 뷰를 우리가 다루는 거죠. 자,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서 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인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 톰캣 서버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 URL을 요청하죠. 주소를. 그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곳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는 분이 계시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이 처리되면은 결과를 다시 응답해주는 그때 이제 요 컨트롤러 역할이 그런 거죠. 요청을 받아서 관리해주는 컨트롤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모델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MVC 같은 경우는 M은 이제 데이터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자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건 컨트롤러인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뷰는 그럼 현재 우리로서는 머스태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스태치, 또 JSP, 또 타임리프, 이런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뷰라는 건 머스태치, 또 JSP, 또 타임리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컨트롤러는 이제 컨트롤러 요청을 받아들이는 곳, 또 요청을 응답해 주는 곳.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자바 쪽.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역할을 나누는 기법을 MVC, 즉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영상의 아래쪽에 이 댓글로 이거 그대로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는 그 MVC 패턴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그 머스태치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CRD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CRD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가 뭐냐? 컨트롤러가 뭐고 또 우리가 JPA를 할 거거든요. JPA를 통해서 뭐 DB 작업도 좀 할 거고요. 머스태치에다가 DB에서 이제 리턴해준 값을 머스태치를 통해서 뷰에 뿌려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요청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쌤이 이제 이 수업을 천천히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줘요. 쌤이 뭐 시간 될 때 댓글에다가 답변을 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어요.